여름 강가에 부부가 뱃놀이를 나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노을 저니까 노가 잘 안 지워지네. 오래간만에 나는 뱃일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 엄청 뱃일 한 줄 알겠는데 이제 누가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우아하게 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너무 편하다. 누구나 꿈꾸지만 누리기는 쉽지 않은 호사. 배를 직접 만들었던 남편은 머슴을 자처합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헌정한 배니까 여기서만큼 그래도 내가 좀 마누라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도록 내가 하면 안 되지. 이 배에 돛을 달고 흰색 페인트를 칠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정하는 거지. 두 번째로 마누라한테 정정을 하고 또 다른 지지와 응원을 끌어내고 또 박수 치는 것만이 아니고 뭐 그런 경제적인 것도 포함돼서 아내의 경제적 응원과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큰 남편. 남편의 소망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대형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직원 사택. 이거 꽤 오래전에 넣어놨던 건데 마누라는 이런 게 약해. 정리정돈해. 이 댁의 바깥 양반은 여간 깐깐한 성격이 아닌가 봅니다. 마나님이 해놓은 집안일을 사사건건 다시 정리합니다. 근데 집사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는다고. 네. 난 그거 싫어한다 이거지. 난 그냥 이렇게 놔. 코를 베가도 모를 만큼 바쁜 출근 시간에 이러고 있어도 괜찮으실까요? 그런 거 싫어해. 그만하시죠. 응? 당신 그러고 가고 나면 내가 또 정리할 건데. 이것도 왜 이렇게 바짝 붙여놨어? 그리고 얘가 이 정도 있는 것이 제일 좋아. 꾹 참는 아내는 몸 안에 사리가 생길 지경인데요. 이것도 봐봐. 이거 틀린 거야, 이것도. 나는 이렇게 놔요. 근데 집사람은 이렇게 놔. 똑바로. 딱. 눈치가 없는 건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본인 취향만 고집합니다. 시간이 재산인 사람이고 가진 게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느긋해요. 여보 빨리. 빨리. 가만히 있어. 어? 아, 늦었어. 이제 가야 돼. 있어. 오빠 지금 코도 할 텐데. 딴청을 부리는 건 애교. 주말 부부다 보니 월요일마다 이런 출근 전쟁을 겪는다고 합니다. 잘 갔다 와요. 잘 챙겨 먹고. 아내가 바로 옆 병원으로 출근하고 집안에서 전업주부 냄새 폴폴 풍기던 느림보 남편도 일터로 향합니다. 보통은 늦어도 여기 9시 전에는 도착하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조금 한 40분 늦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출근이니까. 시골길 따라 20분 평범해 보이는 시골집이 창혁 씨 일터입니다. 여기가 제 직장이자 제 배의 집입니다. 창혁 씨는 배 만드는 목수라는데요. 카누인데 이름이 쉐드라고 이게 전어의 물고기 이름인데 전어라는 뜻도 되고 청어라는 뜻도 돼요. 이거는 역시 대학교에서 만들었죠. 누가요? 제가 만들었죠. 이걸 직접이요? 그럼요. 와. 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보트샵에서 창고 속에 오랫동안 처박혀 있던 거 제가 거의 떨이 수준으로 샀는데 스웨덴에서 옛날에 북극 탐험용으로 썼어요. 탐험용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지. 북극곰이 여기 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근데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저희 첫 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물론 집사람한테 헌정한다고 네. 이름을 수색 2025 지었어요. 집사람 이름이 이영인데 아하. 집사람 저 집이 원래 수색이었어요.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배같이 될 거예요. 해밍웨이. 원래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의 그 소설의 첫 문장에 멕시코만에서 85일째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고 하는 첫 문장인데 흰 돛을 이렇게 달고 나가면 약간 노인과 바다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그 노인은 누구예요? 노인은 앞으로 나겠죠. 집안에 웬 수출용 컨테이너일까요? 조그만 장비들을 막 이 컨테이너를 사서 넣으니까 여기 뭐 별거 창고 규모가 상당하네요. 장비만 보면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 모은 거라는데 시중에선 볼 수 없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이건 앵크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인. 그러니까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지만 안은 쇠사슬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닻을 내릴 때 그냥 로프만 쓰면 안 되거든. 조금 큰 대패. 이 대패예요? 희한하게 생겼네. 이렇게. 서양 대패는 다 이렇게 밀어요. 예. 우리는 땡기는. 일본하고 한국 대패는 당겨요. 아하. 원래 조선 대패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조선 대패 미는 대패. 이게 이제 배 만들면서 네. 처음으로 만든 공구함.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걸 집사람이 만들었어. 사모님이요? 응. 와. 그러니까 아니 나는 사실 이런 거 별로 만들기 싫더라고. 이런 거에 그냥 뭐 제품 나온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네. 사면 되지 했는데 보통. 집사람이 내가 다른 일 하고 있는 동안 자기가 만든 거야. 이야.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으신데. 목수 남편보다 더 목수 일을 잘한다는 아내의 직장입니다. 아내 영희 씨는 이 병원의 의사입니다. 환자들에겐 믿음직한 선생님이지만 사실 40이 넘어 의사 공부를 시작한 늦깎이입니다. 원래는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였죠. 큼직한 특종에 일본 특파원으로 승승장구했지만 기자 일이 적성에 맞지는 않았답니다. 의도치 않게 나는 막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썼는데 의도치 않게 또 엉뚱한 사람이 그 기사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거나 불명예스러워지거나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조금 소심한 성격에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기자 생활 17년을 정리하고 시작한 의사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턴, 레지던트 시절이 힘들었다는데 철야 당직보다 더 고단한 게 인간관계였습니다. 저보다 이제 한참 어린 선배님들하고 같이 일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좀 고생한 편이죠. 도망갔던 적도 한 번 있고. 생명의 최전선에 있다는 두려움과 족합벌되는 젊은 선배들의 엄격한 규율이 문제였습니다. 철야 근무를 마친 꼭두 새벽에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쌌다는데요. 제가 이제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사실은 그렇죠.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거 봐, 그렇게 힘든 걸 뭐 괜히 왜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사실은 그런 반응이 제일 두려웠는데 오히려 막 얼마나 힘들었냐, 잘 왔다, 쉬어라, 당분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잠이나 실컷 자라.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냥 그래 편안하다, 그래
여기 와도 내가 야단 맞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아내의 새로운 선택을 응원하며 물심양면으로 외조를 했던 남편. 부부는 요즘 강릉과 양양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뒤에 이 그림은 누구예요? 아, 저희 남편 어느 분이 그리셨어요? 제가요. 직접 그리셨어요? 이 사람 평소에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이어서 나도 한번 흉내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그래도 초보 수준 치고는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요. 목수인 남편도 원래는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영희 씨와 입사 동기로 논설위원도 지냈죠. 두 사람이 동료에서 부부가 된 건 12년 전. 남편은 영희 씨에게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멤버들과 떠난 여행에서였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의사는 내 몸뚱아리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왜 안 되냐? Why not? 해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나이에 될까? 그때가 이제 뭐 41살 뭐 이때였으니까. 남편이 10년간의 외조를 약속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사람, 제가 저일 수 있게, 제가 제 자신일 수 있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 지금도 알콩달콩 깨를 벗고 산다는 두 분. 연애할 때는 어땠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 사람이 처음 저한테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좀 오글거리겠지만은 그래서 글씨가 예뻐요. 저보다 글도 잘 쓰지만 글씨도 잘 써요. 나는 노적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멀리서나마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면 나의 노적기는 더욱 빨라지고 고동칠 것이요. 아하, 이때부터였을까요? 강과 바다, 노를 젓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네, 실제로 배, 강 이런 걸 업으로 삼겠다고 이런 편지를 썼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때는. 일종의 암시이고. 그쵸. 복선, 암시 이런 거였는데 제가 거기 낚였죠.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소나기가 참 시원합니다. 아내가 전문의 자격증을 딸 때까지 10년 동안 뒷바라지를 한 창혁 씨는 요즘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끝을 또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보강을 못하고 보강을 하려고 자재를 찾아왔는데 기다려요. 신문사 사직 후 아내와 5년짜리 계약을 맺은 건데요. 아내가 의사 공부할 때 남편의 외조를 받은 것처럼 창혁 씨도 아내의 외조를 받기로 한 겁니다. 배만 안 맞으면 돼. 예? 배만 비를 안 맞으면 돼.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배 걱정만 하는 창혁 씨의 꿈은 좋은 배를 만드는 배 목수입니다. 비겐 오후 창혁 씨가 만든 첫 배가 응급 처방을 받습니다. 비바람과 자외선에 손상된 표면을 복원하는 것인데요. 완성에만 1년이 걸린 자식 같은 배입니다. 경상도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험한 일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삼남매의 맞이. 27년 차 베테랑 기자는 어떻게 배 목수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근데 집사람이 그런 미적미적하고 있던 내 꼴이 한심했겠지. 가자고 손을 끌더라고. 내가 뭘 가냐고 다음에 가자고 막 하는데도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안 가보고 돌아갈 거냐. 계속 최근에 해가지고 너무 유유부단한 남자로 찍히기 싫어서 등 떠밀어 준 건 아내였지만 좋아서 하는 일이라 주말마다 서울서 원주까지 통학하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답니다. 배 띄울 물을 찾아 배를 산으로 끌고 간 적도 있었답니다.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 대신 배 목수를 한다 했을 때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의전 졸업할 때쯤 이 사람이 자기에게도 인턴 레지던트 기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뭔가 이게 균형이 맞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했던 그런 시기만큼 나도 또 이 사람을 좀 해주면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좋다고 했는데 정말 하루에 한 조각씩 붙여가면서 고민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5년 만에 끝날까. 그리고 그 5년 후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가 나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됐다가 끼운 다음에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현실적인 아내는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같은 신문사 출신 선배는 국무총리가 되고 후배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되었다지만 자신이 원하는 배를 자신의 방식으로 만들며 땀 흘리는 건강한 노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즐거운 놀이터를 목표로 삼은 낭만 목수는 그렇게 아내의 지지 속에 전 세계에 단 2대뿐인 요트를 세상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서로 쳐다보는 look each other가 아니고 look into the same directio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나 같이 둘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 네, 뭐 같은 방향을 꼭 봐야 되나요? 금요일은 아내가 양양으로 오는 날입니다. 옷에서 막 내렸나 보다. 보통은 이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꾸물거리셨군요. 엑스타를 하잖아. 기사. 아내가 남편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요리죠. 고기와 완두콩으로 만든 이 멕시코 요리는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꺼내 먹을 수 있는 거. 반찬 같은 건 조금 해놓고. 근데 생각보다 뭐 본인 주장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뭐 수준이 높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거나 되게 잘 먹더라고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뭐든 마음 먹으면 못 해내는 일이 없다는 아내. 요리 솜씨는 어떨까요? 괜찮은데? 맨날 괜찮대. 나날이 좋아지고 있죠. 집사람은 노력형. 노력형. 나는 수제형? 아니 뭐 나는 약간 타고난 형. 천하의 진미 중에 최고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일 텐데요. 자연스럽게 못하고. 오늘 오전에는 무슨 작업했어? 당신 오면 같이 작업을 준비 작업을 했대요. 말씀 안 하시오. 남편이 아내를 기다린 건 사실 배 작업장 수리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배가 실세인 이 집에서 아내는 혼자서 10사람 몫을 하는 만능 조수라는데요. 배 작업장을 만드는데
펜을 딱 야무지게 물고 있는 거 보십시오. 본업이 의사 선생님 맞나 싶은데요. 당신은 딱 됐다 이거지? 딱 됐어요. 직업이 목수인 남편은 오히려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잠깐만, 아이고 팔 아팠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hun수 두는 사람이 바둑판을 더 잘 본다고 각 잡는 것도 아내가 한 수 위, 나사 조이는 것도 맨손으로 척척척. 남편은 뭘 해도 불안한데요. 결국 실수까지 합니다. 이거를 당신이 손으로 지지하고. 에휴. 여기다. 아이고 참 누가 목수고 누가 조수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보다 네. 손이 안 빠르고 일머리가 별로 없죠. 남들 30분이면 끝날 일이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 80점. 80점? 본인한테 너무 박한 거 아니야? 자기한테 엄할수록 대기추상, 대인춘풍, 서리빨처럼 이렇게 추상같이 대하고 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라고. 나한테 좀 봄바람으로 대해줘. 근데 이제- 수상같이 하지 말고. 말은 유식한데 일은 허당입니다. 강릉 사택에서 생각한다. 깐깐하게 굴던 완벽주의 남편은 어딜 갔을까요? 아내 영희 씨는 포메리의 인기 스타입니다. 너는 날이어서 아무도 없어요? 어디 회관에 회관에 사람이 있지. 있어요? 내가 요전에 병원에 네. 갔다가 선생님을 찾으니까 응. 못 찾- 안 되라 하더라고. 아, 그래서 뭐 또 네. 뭔 검사를 또 하라 그래. 또 하라고. 요거 신경검사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약 하나를 더 얹어 주더라고. 약 하나. 약 하나 더. 시골 마을에서 의사 선생님을 이웃으로 두기는 쉽지 않지요. 영희 씨는 농사도 안 짓는 남편이 마을에 뿌리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희 씨가 있는 곳이 포메리의 이동 진료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예. 어디가?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여기 여가 그렇게 아프다 지금. 여기가? 여기도 아프고 어떤 데는 이런 데도 아프고. 근데 뭐 보니까 치매는 하나도 걱정 없으시고. 내가 네. 하마 치매가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죠. 치매는 없어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것을 시시콜콜 다 알고 있는 영희 씨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속 깊은 큰딸 같은 존재입니다. 내셨다. 소리가 조금 기침 나는 소리 같아. 네, 그래서 그래도 좋은 말죠. 내 죽어. 뭐 물어보고 아이고 큰 병원에 가니 어디가 어딘지 찾아댕길 수가 있어야지. 야 뭐 찾아댕겨. 검사 안 해도 괜찮으면 검사 안 하겠다. 이제 의사 좀 얘기했으니 그돈 부던 거죠. 오늘은 할머니를 따라온 꼬마 숙녀도 영희 씨의 특별 케어를 받습니다. 아이 됐다. 아이 괜찮아요. 건강해요. 튼튼해요. 아프지 마. 아이 착해. 원래는 남편은 그 배 있는 집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선생님 집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어쨌거나 빨리 기억해 주시는 게 장점이 있고 또 서로 호의를 가지고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하고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 외조란 게 이렇게 각자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거들어주는 것일 텐데요. 아내가 마을의 인심을 얻는 사이 목수 남편은 앞마당에서 작전 수행 중입니다. 선생님, 그건 또 무슨 장비예요? 지뢰 탐색기. 지뢰가 있어요? 되게. 사실은 네. 이 막
못 같은 게 예. 마당 곳곳에 떨어져 있으면 그게 시골 생활에서 아주 지뢰나 마찬가지예요. 작은 못 하나를 찾는데도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소리가 나요. 여기에 예. 여기 자석이 있기 때문에 예. 자석을 갖다 대면 쇠붙이는 붙잖아요. 여기다가 찾아내면 못 들어요. 자석을. 이 금속 탐지기로. 통 속의 못도 엄청나지만 이걸 다 찾아낸 창혁 씨가 더 놀랍습니다. 예, 좀 주의가 정돈되지 않으면 일을 잘 못해요. 시작을 잘 못해요.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고 이렇게 열심인가요? 타이프 속도를 보니 전직 기자님이 맞네요. 지방자치단체와 연락하고 그다음에 뭐 이메일이나 뭐 컴퓨터로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네. 마땅히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터에 기업형 새농촌 추진위원회 사무장이 됐죠. 중책을 맡으시네. 중책을 가서. 창혁 씨가 포구에 떴습니다. 지금 막 인쇄한 따끈따끈한 문서 파일까지 옆구리에 끼고 왔는데요. 7,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인 마을에서 젊은 청년으로 통한다는 창혁 씨. 이것저것 챙길 일이 많은데요. 마을의 최대 수건 사업인 체험마을 협약식은 올해 가장 중요한 행사. 협약 문서 작성에서 기념사진 촬영까지 모두 창혁 씨 담당입니다. 몇 개월을 공들인 일인데 얼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들고 악수하시는 거요? 여러 가지 자료로 남겨서 강원도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진 자료들이 특히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심사 자료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 했을 때는 반드시 제가 참석해서 자료를 만들죠. 귀촌한 외지인이 아닌 이웃으로 뿌리를 내린 창혁 씨는 이제 마을에서 없으면 티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컴퓨터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시대가. 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도 젊지만은 이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잘하시니까 좋고 또 이걸 잘 쓰셔. 원래 본업이 업인데가 진짜 마을 대표 저거는 진짜 이렇게만 말만 떠들지 행동 안 하니까 아주 편해. 잠깐 제가 지금 좀 양양에 있는 항구입니다. 긴 장화에 방수복까지 완전 무장을 한 영희 씨. 살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아, 남편 기다려요.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일이에요. 아, 저기 오네요. 남편 창혁 씨가 몰고 나타난 건 봄부터 항구에 정박시켜둔 부부의 요트입니다. 똑바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어? 깔끔하게. 아내 지시에 따라 요트를 조종하는 손주 남편. 정말. 배가 상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건 물속에 들어간 아내의 몫입니다. 배 위에 있는 남편보다 더 분주한 아내인데요. 이런 일까지 아내가 하네요. 원래 저것도 내가 하는 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톤이 넘는 요트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아내. 배 만드는 것 말고 남편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묵묵히 남편의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주는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뒷배입니다. 남들은 뭐 이런 배 하나 있고 선주 부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막 일꾼이거든요. 뭐 이거 끌어올리는 거, 문 여는 거, 운전하는 거 다 거들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빚 좋은 개살구, 빚 좋은 손주부인. 조금 왼쪽으로 쏠려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 배라고 1년 12달 물속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부부의 요트도 넉 달은 바다에 떠 있고 8달은 무태서 관리를 받는다는데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직후엔 선체 부식이 원인이 되는 이끼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이름을 따온 이 배의 이름은 노바. 창혁 씨가 2년 동안 필사적으로 매달려 만든 역작입니다. 아주 필수품이 들어있죠. 그런 통이잖아요. 사소한 비품들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썼다는 창혁 씨. 어느 정도 정성일까요? 문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 있는 거리에 구멍을 맞춘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뭐 의자예요? 변기예요. 변기예요 그게. 변기처럼 한 거예요. 변기 뚜껑이잖아요. 오. 이러면 뭐 부부 사이니까 네. 내가 여기서 있고 집사람이 여기서 있어도 네. 그리고 뭐 내가 일부러 뭐 볼 일도 없고 그냥 뭐 편안하게 일 볼 때 아, 화장실. 화장실 이게 어. 반개방형 화장실 여기는 침실입니다. 침실이고 배는 안락한 구조의 이 침실 역시 같이 여행을 다닐 아내를 위한 배려랍니다. 배는 이렇게 누워 있고 오. 아 캠핑카네 완전히. 캠핑카 괜찮아. 되게 실제로 누워보면 되게 편해요. 이것도 나침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 되게 좋겠다 싶어 샀고 다 따로따로 샀죠. 배도 인생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창혁 씨. 불 들어오는. 내가 이미 중년이 됐고 조금씩 늙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에 맞는 남자의 거기에 맞는 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실용적이면서도 단순한 디자인의 노바는 팔아서 돈을 벌려고 만든 배가 아닙니다. 중년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의 철학입니다. 시무서 후배들한테 맨날 술 먹으면 배 이야기 뭐 나는 바다에 나가서 해명웨이 노인과 바다처럼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때마다 후배들이 하는 멘트가 있어요. 김선배, 몽상은 몽상일 때 아름다운 걸 하고 몽상으로 다 받아들이고 실제로 몽상이었어요. 만약에 집사람 손에 끌려서 그 배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아마 몽상으로 끝났을지도 모르지. 황혼이 아름다운 저녁. 남편 집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밤 늦도록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창혁 씨. 창혁 씨를 바짝 긴장시킨 건 바람입니다. 이거는 뭐 한 중풍 정도예요. 때는 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나와서 봐야 돼. 막. 아침 되면 막 있던 게 없어지고 막 그래.
아 여기 바람이 이제 세게 불어요. 저기 가마솥 뚜껑도 처음에는 뚜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의심했어. 지나가는 뭐 고철 장수들 같은 그런 사람 들어와서 가져간 거 아닌가 싶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이 날려간 거야. 지금도 가장 걱정되는 건 배. 이 집에서는 배가 최고 상전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죠 그러면 걱정이 되니까 끔찍한 일이죠. 배에 날라와서 뭐가 배에 뭐가 날라온다 이게 끔찍한 일이지. 그렇죠. 이렇게 보니 집 자체가 거대한 잠수함이네요. 가는 게 아니고 이봐봐. 영희 씨가 남편을 앵두나무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가지를 그냥 그대로 이걸 다 딴다고 생각해봐. 이걸 어느 천년에 다 따. 당신이 따주면 좋을 텐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합시다. 뭐든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신이 나고 잘하지. 오, 고생하시오. 배 만드는 일에 빠져 집안일엔 영 관심이 없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은 조금 할 수 있는 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도 살기 힘들다. 나의 생명 유지 활동에만 해도 힘이 많이 든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제가 해야죠. 또 아주 바쁘시겠어요. 바빠요. 그래서 그나저나 이 많은 앵두는 뭐 하시려고요? 갑시다. 네, 가요. 아내가 양손 가득 무언가를 잔뜩 챙겨 나옵니다. 어디서 가시나 봐요. 아 서울 아들네 집에 간만에 서울래? 예, 제 고향이기도 하고. 아들의 집은 부부의 옛 직장과 집이 있던 광화문 부근. 아니야. 너무 모상경 컨셉. 5시간인데. 아이고. 영희 씨는 아들의 새엄마입니다. 나이 20. 신문사 입사 동기였던 부부가 각자 이혼의 상처를 딛고 재혼을 하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88년생이다. 아이고. 뭐 많이 배웠니? 아니 제주도에서는 그런 부부의 최대 관심사는 올해로 30이 된 아들의 결혼. 독신주의자인 줄 알았던 아들이 작은 결혼식에 관심을 보이자 은근히 안심하는 눈치인데요. 뭐 내가 낸 돈과 점심의 퀄리티와 비교하고 이런 결혼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기차표는 제공할 테니까 강릉을 양양에 사는 걸로. 그러니까 아빠 결혼식장까지 다 봐뒀는데 저축은 열심히 하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장가도 가고 뭐 내 집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될 거면은 아주 작은 소액으로라도 저축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지가 10만 원 저축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보태주는 거지. 1+1으로. 그래서 그게 이를테면 매칭 펀드라 이거지. 근데 그 1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10만 원? 물론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버는 돈이 아니고 집사람의 월급에서 빠져나가겠지 뭐. 좋아하는 일 하면서 서로 조금씩 거들기. 부부가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행복한 결혼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낮에 딴 앵두가 여기로 왔네요. 공연 이벤트 일을 하는 아들이 제때 식사를 못 챙겨 먹는 게 마음에 걸렸던 영희 씨. 뭐 봐요. 달지? 그치? 이거 요거트에 섞어서 먹으면은 잘 먹을게요. 짜잔. 아들이 좋아할 만한 밑반찬도 챙겨왔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고기전 꽁치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차가워서 데워 먹어야지 맛있는데 밥 반찬 하라고 좀 짭조름하게 했어. 괜찮아?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다. 그치?
의외로 이게 인기가 좋아 요새.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아니 아, 제가 사실 가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잘 먹고 있습니다. 강릉 내려가신다고 하셨을 때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것도 많았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만중제 역할을 못하면 제가 온 신경이 거의 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두 분 다 서로 부부이자 동료로 좋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게 너무 감사하죠. 정말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무슨 결혼했다고 집 사주고 이렇게 뭐 돈 많이 물려주고 이런 것보다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최고의 선물, 유산 자식한테 주는. 알아서 너무 잘 생활하시고. 배 작업장 공사를 마친 날 창혁 씨가 노바와 함께 집을 났습니다. 이 무거운 걸 끌고 대체 어딜 가시는 건가요? 여수를 다녀왔어. 여수. 작년에. 그래서 여수를 다녀와서 너무 좋아서 해마다 한 번 정도는 남쪽 바다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반드시 고향에 가야 되겠다. 어째 이 병원 눈에 익습니다. 아내의 일이 더 많네요. 요트 싣고 고향 가는데 아내가 빠질 수는 없겠죠. 앞에. 웰컴. 아우 반갑습니다. 갑시다. 어땠어? 병원 내가 딱 들어오니까 우리 너무 멋있었어. 사진 한 장 찍어줄까 하다가 너무 노란스러워. 남편 기 살려주는 기술도 탁월한 아내인데요. 자, 출발합니다. 올해로 2살이 된 노바는 그동안 띄울 곳이 마땅치 않아 바다보다 도로 위를 달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양양을 출발한 지 10시간, 드디어 남편의 고향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감개가 무량하십니까? 그리고 그리던 고향 앞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금이환양이라는 게 뭐 벼슬이나 해서 고향에 내려오는 걸 말하지만 나는 내가 필생의 배를 만들었어. 내 고향에 배를 가지고 내려왔어. 내 고향 바다에 배를 띄웠어. 내가 어릴 때 자라던 마을을 바라보고 하는 게 이게 나한테는 금이환양이에요. 그 어떤 금이환양보다도. 금이 환영한 사람은 남편인데 기분을 내는 건 아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까지 따라하네요. 이걸 안 하면 안 돼? 타이타닉은 불길하단 말이야. 아무리 남편이지만 너무 남의 고향에 와서 기분 내는 거 아니야, 당신? 배 내리고 올리는데 혁혁한 기여를 해주시니까 내가 참아야지. 지나간 날들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나이에 부부가 서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건 참 멋진 일 아닙니까? 전방에 어선 발견 주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쪽 멋져쪽. 따라 화개장터에 이쪽에는 외할아버지 산소, 이쪽에는 할아버지 산소. 그런데 이제 당신이 할아버지가 돼가는 나이가 됐네. 할아버지 될 준비를 하고 있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꿈을 가슴속에 조금씩 심어주는 그런 할아버지. 그게 좋은 할아버지 아닐까 싶어요. 내 생각인데 그냥. 아드님이 빨리 이 후사를 보셔야겠네요. 내 아들놈이 들으면 곧 광기를 낄 거야. 떡 주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직장 동료로 만나 부부가 되고 다시 꿈의 동반자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두 사람. 나를 양보하니 완벽한 내 편이 생겼습니다. 지리산 잘 있거라. 또 오마? 그냥 지지자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빈정대지 않고 뭐 비난하지 않고 그냥 어깨 두들겨주고 또 상대방이 할 때 나도 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럴 수 있으면은 좋은 거 아닌가. 인생이라는 여행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대체도 안 되는 그런 동반이죠. 한 이불 속 두 개의 꿈을 꾸며 번갈아 외조하기. 이 두 부부의 항해는 계속됩니다.